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복귀 이후 토트넘 허스퍼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에 열릴 풀럼과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경기 역시 손흥민 선수가 최전선에서 3경기 연속골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수비수 미키 반더벤 선수의 부상 이탈 속에 토트넘은 라두 드라구신 선수가 첫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풀럼과의 원정 경기 토트넘이 반더벤 선수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완승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양팀의 최신 상황과 전술적인 측면, 현지 최신 정보를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말에 열릴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경기 단 4경기만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FA컵 8강전 일정이 병행되기 때문에 FA컵 8강에 오른 팀들, 8강전의 상대 팀들이 경기를 다음에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선 29라운드 경기 일정부터 살펴보면요.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일요일 0시에 번리 대 브렌트포드, 루턴타운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가 있고 새벽 2시 30분에 풀럼 대 토트넘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일요일 밤 11시에 웨스트햄과 에스턴 빌라가 경기를 하는데요. 같은 주말 기간 열릴 FA컵 경기는 3월 16일 토요일 저녁 9시 15분에 울버햄튼과 코벤트리 시티가 경기하죠. 이 경기 아쉽게도 황희찬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결장할 예정입니다. 3월 17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풀럼과 토트넘의 경기가 열리는 같은 시간 맨시티와 뉴캐슬이 격돌하고요. 3월 17일 일요일 저녁 9시 45분에 첼시 대 레스터시티, 그리고 3월 18일 월요일 0시 30분에 FA컵 8강전 최대 빅매치로 꼽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가 있습니다. 당초 29라운드 일정에 아스널과 첼시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첼시가 FA컵 8강에 오르면서 아스널도 이번 라운드 경기하지 않게 됐고 8강에 올라있는 리버풀, 맨시티 등도 우승 경쟁팀으로서 이번 경기가 없기 때문에 토트넘 허스퍼는 이번 라운드의 우승권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인데요. 만약 에스턴 빌라가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풀럼을 이기기만 해도 최소한 골득 실차 우세를 통해 4위를 차지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승점 56점이 되니까 선두권인 아스널,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를 8점으로 좁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풀럼 원정은 토트넘의 4위 경쟁뿐 아니라 향후 우승 경쟁까지 가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인데요. 우선 토트넘이 풀럼 상대로 역대 전적을 보면 상당히 강했습니다. 풀럼 기준 역대 프리미어리그 대결에서 7승 7무 19패, 풀럼이 토트넘의 절대 열세이고요. 최근 6경기 기록을 보더라도 토트넘이 4승 1무 1패로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올 시즌 이미 2차례 대결이 있었는데요. 8월 29일 지난해에 있었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패배로 토트넘이 고배를 마셨지만 이후 치른 지난해 10월 토트넘과 풀럼의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대결에서는 토트넘이 2대0의 완승, 내용과 결과 모두 챙겼던 바 있죠. 풀럼 원정 기록을 보더라도 지난 2023년 1월에 있었던 지난 시즌 후반기 대결에서 토트넘이 풀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서도 2대1 승리로 더블을 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전 시즌에도 토트넘이 홈에서 1대1로 비기는 이변을 겪긴 했지만 원정 가서 1대0으로 이겼으니까 특별히 풀럼 원정에 약한 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라바오컵 2라운드 48강에서 토트넘이 승부차기로 탈락했던 바가 있는데요. 당시 선제골을 내준 이후 히샬리송의 동점골로 승부차기까지 가져갔고,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교체로 들어온 이후에 페널티킥,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서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토트넘을 떠난 다빈손 산체스가 3번 키커로 나섰다가 실축하고 말았죠. 반면에 풀럼은 5명의 키커가 모두 성공시키면서 토트넘이 탈락하고 말았었는데요. 다만 전반기 리그 맞대결 당시에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 속에 2대0의 앞손을 거뒀습니다. 전반 36분에 풀럼 수비수 베시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반더벤 선수가 상대 진영까지 넘어가서 강한 전방 압박으로 끊어냈고, 끊어낸 공을 히샬리송이 이어받은 이후 전방 공격수 손흥민 선수에게 빠르게 넘겨줬고, 손흥민 선수가 가마차기 슈팅, 특유의 전매 특허 플레이로 선제골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빠른 움직임, 정확한 슈팅이 이제 빛을 발했던 장면인데요. 후반전에도 비슷하게 득점이 나왔어요.
배시 선수의 후방 빌드업을 또 한 번 토트넘이 전방 압박으로 잘라냈는데요. 호이비에르가 달려나오면서 차단한 공을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내줬고, 손흥민 선수는 이 공을 잡은 이후 이번에는 본인이 슈팅을 때리지 않고 3자의 움직임으로 침투에 들어가던 메디튼에게 패스해줬고, 메디튼이 이 패스를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결국 손흥민 선수의 1골 1도움 원맨쇼로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유독 풀럼을 상대로만 득점이 없었던 바가 있는데요. 바로 올 시즌 경기를 통해 풀럼전 프리미어리그 첫 득점뿐 아니라 1골 1도움으로 2대0의 완승을 홀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활약했던 바가 있거든요. 역대 손흥민 선수의 풀럼전 기록을 보면 7전 5승 1무 1패인데 저 패배도 사실은 카라바오컵에서의 승부차기 패배이기 때문에 정규 시간 내에 풀럼을 상대로 졌던 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역대 다른 팀과의 대결보다 풀럼을 상대로는 공격 포인트가 많지 않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리그 기준으로는 이번 경기까지 3경기 연속 풀럼전 공격 포인트를 노릴 수 있고, 또 최근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리그 3경기 연속골까지 터뜨린다면 더 이상 풀럼을 상대로는 고전해왔다라는 이전에 아쉬웠던 기록들과 기억들을 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원정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같이 런던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죠. 서런던 지역의 크레이븐 코티지 경기장까지 토트넘의 안방에서 18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정 경기로 인한 피로는 없는 상태인데요. 스포츠 베팅 업체인 포어벳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경기 승률은 풀럼이 26%, 무승부 가능성 24%이고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무려 50%, 절반에 달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측 속에 토트넘이 원정팀임에도 이 정도의 기록이 나온다는 것은 압도적인 경기력과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게 현지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풋볼 위스퍼 역시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토트넘의 약점은 여전히 수비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의 득점력, 토트넘의 공격력이 더욱더 좋기 때문에 2대1로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풀럼의 승리 확률을 30.8%, 무승부 25.5%,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46.5%로 뒀으니까 앞서 이제 포어백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거의 절반가량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양팀의 기록을 보더라도 지난 10월 전반기 대결 당시에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긴 것을 포함해 모든 대회에서 최근 7번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5번이나 이겼고 리그를 기준으로 6경기 최근 4승을 거뒀다.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에서 최소한 2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풀럼 같은 경우도 최근 6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그중 3경기에서 2골을 실점하면서 수비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2골은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실제로 양팀의 최근 성적을 살펴보면요. 토트넘은 한 경기를 덜 치고도 승점 53점으로 5위, 풀럼은 28경기를 다 치른 가운데 승점 35점으로 12위니까 두 팀은 경쟁 대열에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물론 풀럼은 최근 기세가 좋긴 했는데요. 맨유 원정 2대1 승리, 그리고 브라이튼전 3대0 승리로 기세가 좋았지만 가장 마지막 경기였던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졌고, 사실 이 한 골도 종료 직전에 만회골이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에게 완패를 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난 라운드 토트넘이 4대0으로 대파했던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도 1대2로 패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상성상으로도 풀럼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풀럼이 울버햄튼과의 경기 패배했던 과정을 보면 후반전에 먼저 2골을 내주게 되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골을 내줍니다. 52분에 왼쪽 측면 후방에서 길게 문전 우측으로 넘겨준 프리킥 크로스를 배시 선수가 헤더로 잘라낸다는 것이 뒤로 흘리고 말았어요. 이때 센터백인 토티 고메스가 공격에 가담했다가 빠르게 컷백을 내준 것, 왼쪽 풀백인 아이트누리가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렇게 세트피스 수비에도 풀럼이 약점을 보이고 있고요. 이후 67분에는 주안 고메스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돌파를 하면서 수비를 끌어두고 백힐 패스를 줬을 때 오른쪽 풀백인 세메두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갈 때 이 슈팅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어 들어가기는 했지만 중앙 미드필드의 드리블 돌파에 쉽게 흔들리는 풀럼의 중원 압박 부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옮겨졌던 세메두의 슈팅이 골이 됐잖아요. 토트넘도 포로라든지 우도기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에 가담한 상태에서 슈팅 기회를 많이 창출하게 되는데, 이런 플레이에 있어서 풀럼이 충분히 허점을 드러냈고 토트넘이 같은 패턴으로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풀럼의 득점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풀럼은 울버햄튼과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8분까지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교체 투입한 윌리안의 기점 패스를
풀백인 로빈슨이 크로스로 연결했고 이 패스를 이제 첼시에서 임대로 합류한 보로야 선수가 문전에서 넘겨준 걸 이워비가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골키퍼 바로 앞에서 차 넣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깔끔하긴 했지만 이미 경기 종료 직전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보니까 큰 의미를 갖긴 어렵다고 보는데요. 특히 보로야 같은 경우 라울 히메네스의 부상 이탈 속에서 힘을 주기 위해 영입이 됐는데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풀럼에서 주목할 선수가 있습니다. 울버햄튼전은 패배했지만 직전 브라이튼과의 경기 3대0 완승은 분명히 인상적인 결과였는데요. 이 경기는 브라질 공격수 무니스 그리고 핵심 미드필드인 해리 윌슨의 플레이가 빛났습니다. 전반 21분에 롱볼을 전방에 투입했을 때 무니스가 힘으로 이 헤더 경합을 이겨낸 이후 윌슨에게 연결해줬고 윌슨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 깔끔하게 꽂히면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앞서 나간 풀럼인데요. 전반 33분에도 윌슨이 오른쪽 측면을 무너뜨린 이후 왼발로 꺾어 올린 크로스 패스를 무니스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두 선수가 득점과 도움을 합작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 풀럼에 합류한 호드리구 무니스, 브라질 출신 스트라이커는 2001년생의 어린 선수인데요. 186cm의 장신에 힘과 저돌성, 게다가 이제 슈팅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후반기 들어 히메네스 선수가 부상 및 컨디션 문제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선발 출전 기회를 얻기 시작했는데 출전 기회가 주어지니까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올 시즌 16경기에서 리그 5득점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공격 포인트가 모두 최근 6경기에 폭발한 것입니다. 번리전 2대2 무승부 과정에서 올 시즌 첫 골을 넣은 것에 이어 본머스전 3대1 승리에서 멀티골로 맹활약했고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1대2로 패할 때도 득점을 했고요. 보여드린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1골 1도움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즉 토트넘도 무니스의 최전방 포스트 플레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풀럼이 윌리안 또는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선수를 후반전에 투입해서 조커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다마 트라오레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다가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후 최근 맨유전 어시스트, 브라이튼전 득점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특히 울버햄튼 시절에도 토트넘에 강했던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개인 능력으로 혼자 치고 들어가고 상대 수비를 흔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발빠른 반더벤이 없는 가운데 아다마 트라오레가 후반에 들어왔을 때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후반에만 나올 거라는 게 그나마 토트넘 입장에선 다행이니까요. 나오기 전에 많은 골을 넣고 이미 주도권을 잡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른쪽 측면 공격을 이끄는 리버풀 출신 왼발잡이 테크니션인 해리 윌슨은 풀럼의 가장 창의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 시즌에도 리그 26경기에 3득점 5도움, 컵 대회를 포함하면 4득점 8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스루 패스나 크로스 패스나 또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잘 제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더벤이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우도기 선수가 수비 커버를 잘해줄 수 있고 또 비수마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공을 많이 소유한 상태에서 수비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또 드라고신 선수도 이번 경기 벼르면서 선발 출전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럼은 유일한 부상자가 라울 히메네스고 토트넘은 말씀드린 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더벤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결장하고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드라고신이 처음 선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호드리구 무니스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반더벤보다 드라고신이 나을 수도 있다. 반더벤 선수가 빠르고 키도 크긴 한데 비교적 높이 공중볼 처리가 그나마 약점으로 꼽히고 발전해야 될 부분으로 꼽히거든요. 드라고신도 활동 범위가 넓고 전반적인 주력은 좋지만 반더벤에 비해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순발력은 떨어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중볼 제압 능력은 최고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무니스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선수가 드라고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윌슨까지도 대인방어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 경기는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에 왜 드라고신을 영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로서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 라인 같은 경우에는 히샤이손 선수가 여전히 부상 중인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고 오른쪽에는 쿨루셉스키, 왼쪽은 지난 경기처럼 존슨이 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베르너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감각을 높인 만큼 선발로 나와서 먼저 흔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풀럼도 안방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경기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 교체 투입할 선수들의 위협도가 풀럼은 분명히 있거든요. 윌리안이라든지 아다마 트라오레가 들어올 때 그때까지도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이라인의 축구를 한 토트넘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골을 넣고 앞서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과정 속에 토트넘은 초반 강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왔던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면서 호흡을 맞추고 존슨이 또 조커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미드필드 라인의 메디슨, 사르, 비수마가 정상 가동되면서 벤탄크루와 호이비에르가 후반전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백 라인 말씀드린 대로 우도기, 드라고신, 로메로, 포로가 처음으로 선발로서 호흡을 맞춰볼 것 같은데 이 드라고신 선수가 그 무엇
무엇보다도 이날 경기 강한 의욕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뭐 수비 커버뿐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풀럼이 높이의 약점,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좋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풀럼의 후방 빌드업, 특히 베시 선수가 전반기 때 패스가 계속해서 잘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그런 모습들을 유도해낼 수 있고, 반더벤이 그랬듯이 드라구신도 전진하면서 커트하고 공격 전개력이 좋은 선수니까 이 경기는 드라구신 선수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과정 속에 연속골을 또 한번 터뜨릴 수 있을지, 과거 함께 뛰기도 했었던 레노 골키퍼를 상대로 슈팅과 선방의 대결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도 흥미롭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이 경기 토트넘이 원정팀이지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모두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풀럼이 홈팀이지만 승리 배당률이 평균적으로 3.28배, 무승부가 3.90배이고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이 2.07배입니다. 이번 라운드 원정팀 중에 가장 낮은 배당률, 원정팀 중 승리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예상과 기대대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가 터지면서 토트넘이 연승을 거두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풀럼전 손흥민 선수의 활약 결과와 해외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